이렇게 되니까 이제 특검법은 뭐 강행 처리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요. 여야가 부딪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었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교수님 먼저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 뭐 송원석 의원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본인이 네.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마 정청래 대표에게 뭐 그 뜻이 아니었다고 아마 그렇게 좀 설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싶은데, 풀어야 된다. 그럼 왜냐하면 예. 이걸 공개적으로 원내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게 그날 이 보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 민주당 내부의 어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을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이고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고 해서 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자극해 왔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때 아마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회동했을 때 나름대로 아마 대통령이 중재해서 앞으로 여야 간의 협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바로 정청래 대표가 국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고 하고 그 내란 정당이라고 한 이야기를 26번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체적으로 아마 그 본회의장에 있었을 때 보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송원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성질이 났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어떤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본인이 지금 어떤 국민의힘 어떤 당원들의 어떤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 정서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은 개인적으로 툭 튀어나온 그런 말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 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 가지는 그 반감의 정서를 그대로 본인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 선뜻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시인하고 사과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까딱 못해서 이런 것들 사과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송원석 의원에 대한 송원석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나쁜 예, 비판의 예. 목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탠스를 그냥 침묵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여당 내에서는 뭐 여기 노상원 수첩에 올라왔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심각한 얘기라고 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을 공언하면서 야당 말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언행에 치를 떨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저와 같은 이찍들을 이 기호 2번을 찍은 대한민국 국민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멸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정신줄 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떤 탄식이나 참 저런 심한 말을 할까에 대한 어떤 탄식처럼 한 말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뭐 의원직 제명하겠다 하는 것도 너무 나간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식적인 발언 기회에서 국회 내에서의 발언처럼 호도하면서 그걸 공격하는 것은 본인의 대표 연설에 대한 비판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한 다른 트집 잡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보셨죠? 뭐 사과할 기세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안 보여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윤리위 제소라든가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윤리위 제소까지 간다고 해서 뭐 실효가 있을지 모르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비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저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한 국회에서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상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그때 죽어버렸어야 되는데라는 발언이나 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지금
그 노상원 수첩에는 그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도 적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 사람들 다 죽었어야 돼. 저도 죽었어야 된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사과를 하더라도 과연 그 얘기를 들었던 정청래 대표가 그걸 또 안 받아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침모르고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김재원 최고위나 이런 분들은 두둔하고 있고 그걸 뭐 트집 잡기 하지 말라냐요. 어떻게 트집을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 회의장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죽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협치를 어떻게 합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죽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그 정당과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지금 협치를 안 하면은 누가 손해인 거죠? 저는 국민의힘이 손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이 손해입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의 의견 중에 일부를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저런 발언을 빨리 바로잡고 협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넘어가야지.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발언 때문에 그렇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면 저런 발언을 하지 않고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서 지적을 했어야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는 것이지 저런 훨씬 더 선을 넘고 과격한 발언을 한 다음에 트집 잡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은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재앙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어제도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지만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전현직 이 의원들에 대한 대상을 얘기하면서 노상원 수첩에 보면 수고라는 표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비상계엄 당시에 그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본인 또는 우원식 국회의장까지도 어떤 생명 위협을 느낄 정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표현들을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확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아마 노상원 수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설명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는 국민의힘 의원석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내란정당이라는 얘기를 26번에 걸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호세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얄밉고 그 말한 부분이 너무나도 아마 거기에서 뭐 싫어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아마 MBN의 우리 그 인기 프로그램인 동치미 같은 거 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때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송호세 원내대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툭 튀어나와 있는 나름대로 은유 표현처럼 야, 너 그래 얘기하는데 너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란정당으로 하니 차라리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 걸로 봐야지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서 정청래 대표에게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호세 원내대표가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런 뭐 싫고 미운 어떤 그런 말을 한 걸로 봐야 되지 그 부분이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확대하는 해석은 조금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호세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어떤 당원들의 반감 그리고 국민의힘 느끼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을 본인이 표현한 걸로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공개적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보면 두 당이 지금 그 발언에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의 심각성, 강도, 정도를 두고 해석 차이가 큽니다. 일단은 다음은요. 오늘 또 그 지난 대선 당시에요. 국민의힘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남 종결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에 지금 결과가 국민의힘의 패배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권영세 이양수 의원의 어떤 징계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안 되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이걸 법적인 책임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윤리에서는 3년 당원권 정지를 청구했는데 오늘 윤리에서는 아예 징계를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징계의 폭이 큰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뭐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선에 장동혁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최종 결선에 올랐거든요. 그때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징계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장동혁이 대표가 되면 징계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 당시에 아마 아까 여상원 저분이 아마 당윤리위원장이 됐는데 그때 여상원 당윤리위원장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임명했기 때문에 아마 징계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좀 많았었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결국은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결국은 나름대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이영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를 어떤 형식으로 합리화해서 풀어주는 한 부분들을 몸을 설명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결국 그때 당시를 또 되돌아보면 결국은 김문수 후보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비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주도하긴 했지만 그 부분을 의원총회에 가서 다 승인을 받았고 또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두 번째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당원 투표에 맡겼는데 당원들이 결국은 후보 교체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서 김문수가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가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원들이 총력전 다 펼쳤으니 그거로 가름하면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후보 교체 파동에 있어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이항수 전 사무총장에게 두 분에게만 이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체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댄 걸로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지금 후보 교체 파동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선에서는 패배했고 앞으로 어떤 대선 패배의 어떤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새롭게 당연히 혁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저런 결론이 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문수 당시 후보가 당 대표가 됐다면 결론은 바뀔 수 상식적으로 이런 게 정치인가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나 윤희숙 혁신위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이 교체 부분에 있어서 이거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원들은 당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이루어졌던 한국 정당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던 그런 후보 교체건에 대해서 그 당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를 원했던 당원들조차도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고 당원을 뭔가 브레이크를 걸었으면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아니죠.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이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예.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일이다. 이미 지나갔고 그 당시 선거는 패배했고 그러니까 덮고 가자는 이런 취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 추후에도 만약 국민의힘에서 무슨 후보 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뭔가 주도하는 세력이 뭔가 그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으니 어쩔 수 없던 행위였다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재발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지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벌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요. 신동국 수석 최고위원이 출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